so light, time moves slow. Quiet now, just you and me. Peace in the simplest things. Take it slow, let it be. Moments here, just you and me. Wrapped in warmth, soft and sweet. This is where our hearts meet. A cup of tea, a quiet mind. In this space we unwind. The world outside can wait a while as we sit here lost in smiles. Steam rises, stories flow. Every sip feels like a glow. In the calm, we just breathe. Free from all we used to need. Take it slow, let it be. Moments here, just you and me. Wrapped in warmth, soft and sweet. This is where our hearts meet. A cup of tea, a quiet mind. In this space we unwind. The world outside can wait a while as we sit here lost in smiles. Steam rises, stories flow. Every sip feels like a glow. In the calm, we just breathe. Free from all we used to need. Take it slow, let it be. Moments here, just you and me. Wrapped in warmth, soft and sweet. This is where our hearts meet. 2025년 3월 10일 마감 및 시험 종목, 마감 및 관심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전일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으로 오늘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파월이 언급한 것도 그렇게 특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역시 관세 약제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오늘 시장 손주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오늘 4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에서 그나마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되게 되면서 시장의 방향을 위쪽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후죠. 그 이후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뭐 좀 버텨줬어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게 되면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지지선은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단으로는 일단은 2535포인트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상단의 경우는 2600, 죄송합니다. 2600 아니고요. 2595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제가 왼쪽에 있는 이 수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관 쪽에서는 약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약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가 나오다가 매도폭을 축소를 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여전히 625포인트 지지하면은 흐름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4월 2일 날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여부는 당연히 있겠죠.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흐름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파월이 얘기했던 걸 잠깐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빠르게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어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물론 기- 어, 종목별 흐름은 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오늘은 좋지는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스닥이 0.72%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S&P, 그러니까 선물이죠. 선물의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거기에 특히 트럼프에 대한 발언이 또 뭐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오늘 약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오늘 오전에 러시아 대형 정유 시설 손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정유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SOL, SK 이노베이션, GS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크게 볼까요? 방위 산업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9조 원 규모의 K2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체결 기대감이 있었고요. 신냉전 도입에 따른 방위비 지출 확대 본격화 전망 등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 27개국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디테일하게는 확인이 안 됐어요. 디테일하게 확인은 안 됐고 우리 이제 자국적으로 자체적으로 방위비를 늘려서 자국 보호를 해야 돼. 이유를 자국으로 보호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독일에 있는 미군 있잖아요. 그거를 헝가리로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헝가리가 지금 뭐 트럼프와 또 짝짝꿍되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전략적 요충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헝가리로 그냥 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핵 우산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EU를 핵 우산으로 지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핵에 대한 이슈가 또 본격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전체적인 부분이 방위비 지출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과 사료를 확인해 보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아시아 쪽에 계란을 수입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KC피드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이슈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앞서 얘기했던 지난주에 있었던 10개의 종목을 포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활성화된 다음에 어떻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증시 환경이 우호적이라고 1분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변동폭이 크면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요. 그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에 투자를 했던 증권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변동폭 때문에 증권사의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보시게 되면 철강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비철금속이 상승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25% 관세에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악재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주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오늘이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빅테크 관련주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여전히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있어요. 미국 쪽으로 보게 되면 버티볼딩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리포트 작성을 하고 그에 대한 어, 유튜브를 작성을 해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인맥 관련주가 변동폭이 계속적으로 있죠. 뭐 지난 8일 날 윤 대통령이 풀려나게 되면서
윤 대통령 관련주는 상승을 한 반면에 다른 정치인맥 관련주는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우원식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이 3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미 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경태 국민의 의원 국힘의 의원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글로벌 텍스 프리가 지금 현재 3.37% 상승을 하고 있는데 2월 10일 날 관심 종목으로 잡아놨던 거고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나 하이브 이런 쪽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JYP가 오늘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이어서 인텔리안테크 오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 관련해 갖고 중소비재주와 엔터테인먼트가 그동안 좀 버텨주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 그다음에 YG 엔터, 그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도 역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대명에너지가 3.5%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이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볼게요. 뭘 볼 거냐면 코스피 코스닥 맵을 볼 예정인데요. 이 얘기를 좀 앞서서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2.4% 정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M투자증권에서 조선주에 대한 악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수주를 그만큼 못 받고 있다. 이게 실적이잖아요, 결국.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조선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방산주,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오늘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러시아 정유시설 손상에 대한 악재로 반사이익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오늘 왜 상승을 하는지는 저는 물음표예요. 저는 물음표고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HLB가 루머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HLB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휴제나 파마리서치 네이처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보면은 테슬라 제외한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주에 대한 이슈로 레인보우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JYP 엔터나 SM, 스튜디오 드래곤,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CJ ENM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기기 쪽으로 보게 되면 피부미용 관련된 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네요. 클래시스와 원텍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실적까지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뭐뭐 얘기했는지 일단 텍스프리 오늘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뭐 아래는 주봉으로 볼게요. 아래는 주봉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전에 고점이 6,300원, 400원이었죠. 6,300원, 400원이었는데 이때는 프랑스 면세점에 대한 악재가 없었을 때 그리고 악재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큰 폭으로 받았고요. 저항이 형성되었던 가격이 3,600원이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요. 왼쪽에 보이시죠? 실적이 2024년에 당기순이익이 54억이었는데 2025년에는 160억으로 약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상으로는 작년의 고점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를 확인해 봤을 때 저점끼리 쭉 연결해 보게 되면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5,45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봉상으로 지지가 계속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 봤을 때 손절가는 4,3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G엔터 볼까요? YG엔터. 엔터주 3개를 4개를 다 볼게요. 엔터주 4개를 다 보면 YG 엔터테인먼트를 보게 되면 552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023년의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하죠. 2023년은 770억 할 때 최고가가 97,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4년에 실적이 급감을 했을 때 위치를 확인해 보게 되면 아마 이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38,000원이 적정 가치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하는 반등이 나온 거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3년은 뛰어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많이 가게 되면은 저는 한 75,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72,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여전히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추세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는 조정을 받아도 사실은 걱정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하이브 한번 볼게요. 하이브 보시게 되면 실적이 작년이 꼬꾸라졌죠. 꼬꾸라졌습니다. 2023년. 그리고 2025년을 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했던 2023년은요. 뭐 그래도 BTS가 번갈아 가면서 음반을 발표를 했고요. 뉴진스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근데 지금 뉴진스에 대한 악재가 계속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25년 6월 정도에는 BTS 음원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주가는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러프하게 목표 주가를 측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31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오는 가격이 23만 9천 원 부근입니다. 오늘은 이 가격을 이탈을 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정리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지지가 이렇게 나왔었죠. 단기적인 추세의 지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지지가 나왔다가 이 지지가 급격하게 급락에 나오는 때가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맞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좀 받게 되면서 22만 3천 원, 4천 원 오게 되면 하이브는 재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YP 볼게요. 자, JYP 보시게 되면 JYP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세의 흐름은 여전히 JYP도 우상향은 맞아요.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10월 고점 부근이 저항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조정을 받게 되면 6만 5천 원대까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네, 이거는 내일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내일 다시 한번 7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다. 단 오늘 저가였던 7만 3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SM도 장 초반에 급락 나왔다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SM 보시게 되면 전고점이 여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받는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은 2021년이 사상치대였네요. 2021년이 사상치대였는데 작년에 급감을 했고요. 올해는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뭐 모멘텀 플레이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15만 원 부근대까지 올라갔죠.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카카오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만 원을 다시 한번 뛰어넘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9만 4천 원 이탈하게 되면 요거 내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9만 4천 원 이탈하게 되면 하락급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를 제가 2월 5일 날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스투이브 머신스가 달래에 우주선을 띄웠거든요. 근데 그게 착륙이 제대로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부터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까지는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좀 상관이 없었는데 오늘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전 고점이 4만 천 원 부근이었잖아요. 전 고점 부근이 4만 천 원 부근이었는데 여기가 지지가 됐어야 돼요. 근데 이 지지를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역시 그런 이유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실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이 적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쭉 밀렸다가 올해 2025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EPS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30억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8만 후반 9만 원 사이까지는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9만 원 초반까지는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5만 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한번 볼게요.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네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2분기부터 매수해야 된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러면 지금 인텔리안테크는요 3만 4천 원 이하로 3만 4천 원 이하 매수하면 아마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아티스트 스튜디오 오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매도 처리가 좀 했어요. 뭐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처리를 했던 이유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13,000원 부근이었어요. 13,000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지지는요 이전에 저항이 됐던 곳이었고요. 지금은 지지가 돼야 될 곳입니다. 이 가격을 이탈을 했죠. 그러면 지금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2,000원이 이전에 지지가 나왔고 저항이 됐던 이런 가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 때문에 오늘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볼게요. 대명에너지는요 전 저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는 사실은 조정을 받았어도 지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하나를 뭘 확인해 볼 거냐면 일단은 여기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11,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매도 처리 안 됐습니다. 저점끼리 쭉 한번 연결해 보게 되면 지지 나왔죠. 이거는 내일까지 보셔야 돼요.
내일까지 보셔야 됩니다. 내일 다시 한번 오늘 고점 부근인 12,6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홀링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는 괜찮아요.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는 괜찮습니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죠. 그 다음에 연간으로 보게 되면 연간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에서 정확하게는 3월 6일 날 관심 종목으로 잡아놨고요. 3월 7일에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 고점 부근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지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실적이랑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 추세적인 상승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40만 원까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대제철은 사업 영역을 확인을 해봤을 때 철강이 거의 10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악재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의 저항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가 32,500원이 단기적인 저항으로 존재를 했었던 현대제철입니다. 거기까지 왔다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은 받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처리가 안 됐어요. 보시게 되면 매도로 안 했죠, 제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40%밖에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죠. 물론 2023년을 뛰어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주가가 박살난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올라오게 되면 저는 37,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체크를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32,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말씀을 해드렸던 37,000원대까지 끌고 가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매수한 종목은 코롱입니다. 코롱. 이게 저항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을 지금 돌려내려고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랬고요. 오늘도 돌려내려고 하게 되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이 나왔었는데 시장이 윗골이 좀 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여전히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주가 보시게 되면 46,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8,000원대까지 떨어졌죠. 지금 수준이 18,000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여기가 강한 저항이 2만원대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만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봐서 매수가 진행이 된 거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29,000원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은 오늘 SK이노베이션이 나왔어요. SK이노베이션이 나왔는데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턴어라운드 되죠. 턴어라운드 되고요. 주가 위치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트럼프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유가 낮출 거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이노베이션한테도 수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실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2023년을 뛰어넘는다고 하면 2023년의 고점을 20만 원을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20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 부분에서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13만 원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을 저는 잡을 것 같습니다. 13만 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14만 4천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만 4천 원 돌파 시에 20만 5천 원대까지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이 4,301억 매도를 했습니다. 4,410억 매도가 됐고요. 기관은 1,432억 매수. 막판에 매수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막판에 매수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 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막판까지 외국인이 매도폭을 축소를 했네요. 그러면서 도지로서 마감이 되었고요. 아까 726이었거든요. 근데 725로 마감이 됐습니다. 725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으로 계속 좀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관세에 대한 우려도 좀 존재를 하고요. 실적주 계속적으로 좀 찾을 예정이고, 오늘 좀 공지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공지해드리고 싶은 내용 10시에요. 10시부터 11시 제가 언급해드렸던 관심 종목들 있잖아요. 관심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리뷰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시부터 3시 뭐 40분까지겠죠. 40분까지 마감 및 뭐 관심 종목 리뷰 한번 더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라이브로 다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10시부터요. 10시부터 미국 주식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달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제가 뭐 당일 라이브 켜지면 당연히 뜨잖아요. 떠지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구독 알림 설정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